이번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발표에 의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일생을 살면서 52% 내지 53%가 이혼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살면서도 뭐 이혼한 거와 진배 없이 각방을 살고 별로 대화 없이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걸 역경에서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는가를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여자분이 조금 양보를 하셔야 돼요. 양보한다 해서 엉뚱하게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 마음속에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공경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믿을 신 공경할 앙자를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의 이야기를 막 이것저것 따지고 이건 틀리고 맞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신앙생활을 접어들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숙이고 그 말에 순응하고 공경하고 믿어야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부인께서 나는 첫째 남편을 공경하도록 하십시오. 공경하도록 하는데 스스로 내 마음속에 체면을 걸어서 우리가 같이 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공경하는 마음 자세가 없어집니다. 제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인이란 사람은 매일 살면 내가 흠 있는 걸 보여요. 늦잠 자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밥 먹는데 소리를 내고 코를 골기도 하고 그러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공경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첫째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경하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마음속으로만 공경하지 말고 말로 표현을 하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하느님 같은 분입니다. 부처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런 정도의 남편한테 내면을 보이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남편이 여보 그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해.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월감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남편을 믿고 내가 열심히 일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예를 들어서 에로스 즉 아모르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스킨십을 하라는 것이 무슨 섹스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손도 잡아주고 또는 하면 그렇게 허그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여보 이제 출근할 때 여보 오늘 열심히 하고 와. 이게 좀 쑥스럽고 이래도 그걸 본인 스스로 본인 마음속에 체면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자기를 공경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칭송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우리 마누라라는 사람이 나를 정말 하나님같이 받들고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천성에 따라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걸 숨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잠금 장치를 잠가버리고 자기 방에 있는 책상 서랍도 열쇠로 꽁꽁 전부 다 잠겨놓고 그러면 부인이라는 사람 참 저 사람 비밀이 많아. 무엇인가 좀 이상해 하는 생각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게 버릇입니다. 사실은요 잠금 장치를 풀고 휴대폰을 안으로 들여다봐도 별것도 없어요. 그리고 열쇠를 열어서 그 사람의 서랍을 다 열어봐도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잠궈 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러한 행동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 건 당신이 잘 보존해.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마저도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공경해 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나쁜 습성을 가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술을 마시면 주사가 생긴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생긴다든지 하는 거. 걸핏하면 도박을 하는 사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그 명리학에 보면 도박하는 사람은 명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 그 뭐랄까 통계학상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도박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여자만 보면 어떻게 그 섹시즘이 생겨가지고 흔들어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건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걸 고치는데 주력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곰 같은 여자보다는 여우 같은 여자하고 사는 것이 남자가 행복하다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일생을 쭉 진행해 가면 남편의 나쁜 악습도 좀 고쳐지고, 그리고 막 그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코를 골고 자더라도 그걸 아주 탓하지 말고 무엇인가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시절에 남원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떤 지인들한테 가서 대접을 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상당히 오래돼. 지금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요새 말하면 요정이죠. 요정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 그러니까 뭐 반찬이 한 7, 80까지 되는 아주 수라상을 차려놓고 뒤에는 병풍을 깔아놓고 좋은 술을 따르고 앞에는 가야금을 튕기면서 건주가도 부르고 옆에 있는 그 기녀가 술도 따라주고 이러는 거예요. 난 뭐 그때 정신이 없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좀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화대를 줘가지고 오늘 하루 이 사람을 잘 모시라 했던 거예요. 나는 술이 취해가 이제 내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오더라고. 그럼 내 숙소로 가는 줄 알고 차를 탔는데 그 아가씨가 옆에 있는 그 긴장한 내 옆에 딱 앉아. 그럼 난 생각에 우리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줄 알았더만 우리 숙소가 아닌 다른 집을 데리고 가요. 그래, 그 길을 찾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버릇이더라. 그게 이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남자가 피곤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자리에 누우니까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잠자리를 베개 높이라든지 아주 깨끗한 이불 덮어가지고 몸을 깨끗이 어떻게 옷을 벗겨가지고 편히 자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기녀를 데리고 가면 그 하루 저녁에 무슨 뭐 섹스를 하고 그걸 즐기는 줄 알아도 그게 아니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그 하룻밤을 자는 속에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자고 있는데 문을 살며시 열고 자고 있는가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돼서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아주 맛있는 황태국을 끓여가지고 밥은 조금 해서 해장국을 끓여주고 그리고 정종을 따뜻하게 데펴가고 반주를 주는 거예요. 내 나이 그때가 30살 초반인가 뭐 이랬는데 그런 대접을 하니 황망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누라 곁에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잠자리에 드는지 자는지 밥을 먹는지 이거 뭐 한마디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이 평상화되어 있다가 그런 걸 안 보고 난 게 느낀 게 참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참작하십시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잘 수 있도록 해주고 무려 그날 내가 잠자는데 침대 밑에 따뜻한 그 세숫대야를 물을 가득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양말을 벗기더만은 발을 담으니까 그 기녀가 내 발을 씻어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게 조선시대에 우리 봉건사회에 있던 한마디로 기방의 어떤 그 교육 속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부인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남자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면 그게 다시 돌아와서 부인한테 돌아오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우리 마누라가 뭘 좋아할까? 돈을 좋아할까? 옷을 좋아할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편한테 공경한 말투를 쓰십시오. 한마디로 요새 말로 막 먹고, 야자하고 그런 건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하시고. 그러면서 그 부부 간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제일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버릇이 들면 그게 평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잘 몰라요. 그렇게 잘하는 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친구가 남편의 부인하고 하는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마누라는 저러지 않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자분들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한 번쯤 양보해 주는 미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